청와대 상황, 뭐, 워딩을 좀 가지고 좀 한번 들어볼까요? 진희관 교수님. 네. 연내 답방 쉽지 않다. 이거 청와대 고위 관계자 워딩입니다. 네. 발언. 네. 연내 답방 쉽지 않다.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겠다. 기자들이 바빠질 일은 없을 것 같다. 요 내용만 놓고 보면 안 오는구나. 네. 뭐 이렇게 좀 해석은 가능한데요. 네. 여기 말고 뒤에 뭐 행간이 숨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글쎄 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남북 양 정상의 합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건 약속은 했죠. 예,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서울 답방을 합의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그 동대문 그 프레스센터에 들려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내한다는 의미다라고 예. 밝혔고 그동안 특별한 일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연례하지 않다. 그러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이야기는 지금 현상을 설명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중대한 흐름은 남북 정상의 합의인데 북한의 특성상 최고 지도자의 합의는 그건 목숨과도 같은 거거든요. 네. 그건 일반 북한 주민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합의를 무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18년 전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도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서울 답방을 약속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건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키지 못했고 그 이후에 핵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졌죠. 그러나 이제 상황이 변한 거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 지 이제 1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한반도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지는 않고 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이유 없이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사람의 어떤 그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럼 이 질문은 어떨까요? 네. 지금 북한이 안 통보한 거 없죠? 네, 통보는 아직 없죠. 예. 온다는 통보는 물론 없지만 없고, 그건 네. 기다리고 있는 거고 우리 가지 않겠다라는 통보는 없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돼 있죠. 발표 전혀 안 돼 있죠. 이거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아니 하시는 없다고 것같습니다. 한다면은 벌써 우리가 알고 있지를 모르겠습니까? 그렇겠죠. 여러 가지 지금 북한 쪽에서는 안 오기 위한 명분을 더 쌓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앞서 진 교수님 말씀하신 그 최고 존엄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쉽게 안 가겠다, 이유 없이 뭐 불편해서 안 가겠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에게도 설득 가능한 어떤 명분들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혹시 무슨 그런 명분이 될 만한 징후를 발견하신 건가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그저께 나오고 있는 우리 민족끼리에서 한국 내에서의 최고 존엄에 대한 위해, 체포조 문제 이야기를 강하게 세게 거론을 한 바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하게 되면은 남조선에서 준비가 안 돼 있다. 최고 존엄을 맞을 만큼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북한으로서는 네. 충분한 사유가 되죠. 네, 그 충분히 명분이. 되죠. 북한 주민에게는 뿐만 아니라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여전히 공화국 압살 정책이 끝나지 않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도 뭐 여전히 뭐 인권 결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것까지 차곡차곡 모아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다면은 별로 그렇게 큰 관심들은 갖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보수 단체인 이른바 태극기 부대에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한다면 우리는 체포조를 가동해서 체포하겠다라고 가능성은 없지만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넘기질 않고 북한에서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대남 매체를 통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우리 존엄에 대한 위해 협박이다라고 비난을 했는데 그냥 넘길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걸 굳이 얘기한 것이 안 오려고 핑계를 잡을 수도 있다. 이 원장님 그 해석 그겁니다. 오늘 미국발 기사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무슨 북한 인권을 거론을 하면서 최룡해 등 3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거 무슨 좋은 시그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죠. 그게 또 국무부에서 했습니다. 국무부죠. 만약에 재무부나 법무부에서 이 타임에서 했다 그러면 사실은 국무부의 외교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은 굉장히 고지식하게 일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뭐 그럴 수 있다 치일 수 있겠는데 국무부에서 이번에 최룡해, 정경택, 박광호에 대해서 제재 명단을 올렸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북한과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있는 그 라인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 하에서
저런 명단을 공개했다고 저는 예.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다양한 그 포석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네. 포석이라는 것은 북한 자체의 태도 변화가 아하. 있지 않는 한 우리가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않는가라는 예.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북한의 속내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가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자세하게 잠시 뒤로 좀 미뤄보도록 하고요. 이호령 박사님, 네. 잠시 전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랬는데 이렇게 사실상 무산되고 통보도 없고 전체적인 정황만 놓고 보면은 뭐 이렇게 딱히 근거가 없는데 꺼진 불도 다시 보고자 하시는 근거가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요. 이제 그 객관적으로 본다면 네. 북한이 지금 12월에 연내 답방을 해서 한국으로부터 뭘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없죠. 우리가 줄 수 그렇죠? 있는 게 우리가 없죠.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경제 제재라든지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UN 대북 제재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다면. 이제 북미 관계와 관련돼서도 예.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와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북미 관계 부분의 2차 회담에 대해서 뭔가를 또 선순환을 엮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네. 생각해 본다면 그건 역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어떠한 답변을 갖고 왔을 때 하지 않는 한. 그렇죠. 북미 관계까지 선순환이 이어지지 그렇지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내려왔을 경우에는 네.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는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네. 이제 그 내년에 그 신년사와 예. 관련돼서 2018년을 평가를 하고 마무리를 짓는 데 있어서 남북 정상이 만나서 그 2018년의 어떤 평화의 모멘텀을 2019년까지 이끌어간다라는 그런 정도의 내용 예. 말고는 그렇게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산을 이렇게 봤을 때 와서 뭐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오히려 이 정상회담보다는 북한의 입장이 지금 현재 어떠한가라는 거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북한의 생각이 어떤 듭니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계산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 얻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온다라는 거는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첫째. 첫 번째로는 2020년이 사실상의 그 경제 5개년 전략과 관련돼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아하, 지금 뭔가를, 1년 반밖에 남지 보여야 않았는데 되는데. 그렇죠.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아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가시화시킬 수 있다라는 건 정치적 측면에서의 남북 관계가 보다 공고화되고 이제 평화적인 모드로 전환이 됐다라는 네. 것을 내년 신년사라든지 이런 데 좀 담을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신년사에 담을 소재가 필요하군요. 그렇죠. 김정은은.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하나를 생각을 해볼 아하.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12월 연내 답방을 하겠다를 예. 어떻게 보면 시간에 있어서 굉장히 촉박한 가운데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북한의 경제 부분이라든지 국내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왜냐면요, 2차 정상회담이 올해 있을 때 하고 나서 사후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면 보면은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하고 하지 않는다라고 카드를 꺼내자 북한이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거는 하고 나서 사후에 발표를 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예.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건 보통 일정을 미리 알려주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예. 충분한 준비를 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게 그게 정상 맞는 국가의 순서죠.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내 서울 답방이라는 이 키워드를 갖고 남북의 정상회담이 서울의 땅을 밟는데 촉박하게 그것도 시간을 얼마 두지 않고 한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의 사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네. 아직도 연내 오지 않는다, 연초다라는 걸 네.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연내 답방이 어려운 것 같지만 네. 이러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연내 답방도 가능하다.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다시 보자. 보자. 네, 네. 그렇게 그렇다면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죠.